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는요. 중국 소수민족의 주술, 묘족의 고술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묘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주로 중국이랑 남부에 거주하면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지구에도 살고 있는 역사가 깊은 고대 민족이야. 묘족들의 화려한 복장만큼이나 유명한 것은 바로 묘족의 토속 주술인 고라고 하는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고라고 하면 안색이 변하면서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고라는 글자를 뜯어보면 접시 위에 벌레들을 담은 형상이 있는데, 이건 고의 특성을 완벽하게 해석한 거야. 일부 고술은 단순한 독극물의 개념을 떠나서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고술의 대표로는 정고, 백고, 한고 등이 있는데, 오늘 해줄 이야기는 단고에 대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묘족의 어느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실화 이야기고, 내가 할머니의 입장에서 들려줄게.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 입구에는 견과류를 파는 묘족 할머니가 살고 있었거든.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초기파, 즉 고수를 사용하는 주술사라고 모두가 두려워했어. 그래서 모두들 그 할머니랑 왕래하는 것을 꺼려했거든. 내가 7살 때였나? 아무튼 철도 없고 겁도 없을 때였는데, 내가 늘 그 할머니 가게를 지날 때마다 볶은 해바라기 씨나 잣 같은 것을 몰래 한 움큼씩 훔치곤 했거든. 할머니는 눈이 어두우셔서인지 항상 눈치채지 못하셨고, 물론 내가 너무 잘못한 일이지. 그날도 예전처럼 해바라기 씨를 한 움큼 훔쳐서 몰래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밥상 위에는 삶은 달걀이 5개인가 6개 정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 달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아니, 그냥 먹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저걸 안 먹으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이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속이 울렁거리더라고. 그래서 그 달걀을 집어서 통으로 입에 넣었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씹지도 않고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개걸이 든 사람처럼 나머지 달걀도 모두 집어서 씹지도 않고 통으로 다 삼켜버린 거야. 엄마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지. 그런데 달걀 5개, 6개를 다 삼켰는데도 달걀을 미치도록 계속 먹고 싶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막 아프더라고.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도 나는 배가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 그래서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소화제를 좀 줬거든. 근데 아무 효과도 없더라고. 결국 진정제를 맞고 복통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때 아빠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한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바른대로 말하라고 하는 거야. 결국 나는 할머니의 해바라기 씨를 훔쳐먹었다고 실토했지. 그러니까 아빠가 한숨을 쉬더니 집으로 가자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아빠는 엄마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어디론가 나가시더라고. 그리고 엄마는 늦은 밤이었는데도 분주하게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집에서 아껴 기르던 씨암탉까지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 표정이 밝지 않은 거야. 그렇게 엄마가 거의 한 상 다 차려갈 무렵에 아빠가 손에 굉장히 비싼 술을 들고 그 할머니랑 같이 집에 들어오셨고, 할머니를 푸짐 한 상에 모시고는 술을 따라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시더라고. 할머니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은 펴지셨고,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야.
아이고, 쥐새끼를 잡으려 쳐놓은 덫에 개미가 왜 걸렸을까? 아무튼 애는 살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소. 그리고 주머니에서 빨간 실을 꺼내더니 내 배에 칭칭 감기 시작했고, 감으면서 무슨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데 아프던 배가 점점 개운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껍질을 까지 않은 달걀 2개를 꺼내더니 빨간 실의 다른 끝은 계란에 감는 거야. 그리고 뭔가 병에 담긴 물약 같은 것을 내 배꼽에다 바르고는 15분 후에 달걀을 칼로 갈라보라고 하고는 가버리셨어. 할머니의 말대로 15분 동안 기다리다가 달걀을 갈라봤는데 나는 물론이고 아빠와 엄마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지. 삶은 달걀이었는데 달걀 노른자 부분에 거머리 같기도 하고 지네 같기도 한 이상하게 생긴 벌레가 가득 끓고 있었던 거야. 분명 달걀 껍질에 구멍 같은 건 없었는데 그 벌레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아무튼 그 충격으로 나는 아직도 달걀을 잘 못 먹어.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니었어. 더 무서운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거든? 마을에서 도둑을 잡았는데 이 도둑이 미쳐버렸다는 거야. 달걀 20개를 삼키고 체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신원 조회를 할 때 전과 때문에 잡힌 거였어. 그런데 이 도둑이 달걀만 보면 무작정 입안으로 쑤셔 넣어서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아서 병원에서도 침대에 묶여 있었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은 모두 그 초기파 할머니가 내린 고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지. 나중에 어찌저찌 해서 도둑의 가족들이 그 초기파 할머니를 찾아가서 거액의 죄물을 쥐어주고 고수를 풀어줬는데 그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 일단 그 사람을 나무에 묶어두고 그 사람 앞에 달걀 노른자 삶은 것을 대야에 가득 담아놨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몸을 비틀면서 광기를 쓰더니 눈이 위로 뒤집힌 채로 팔뚝만큼 실한 벌레를 입으로 토해내기 시작한 거야. 벌레의 모양은 내 고수를 풀어줄 때 벌레랑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팔뚝만큼이나 컸고 길이는 20에서 30cm 정도였다고 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벌레를 10몇 마리나 토해내고는 탈진을 했는지 의식을 잃은 거야. 그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도둑이 늘 할머니 가게에 잠입해서 견과류를 한 포대씩 도둑질해 갔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비록 연세가 많으셔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물건이 줄어드는 낌새는 눈치채신 거지. 그래서 견과류들의 단고라는 고수를 걸었는데 단고라는 고충은 계란 노른자를 좋아해서 숙주가 계란을 삼키도록 조종을 한대. 거기에 내가 걸려버린 거고. 다행히 나는 빨리 고수를 풀어서 벌레가 크게 자라지 않아 실로 뽑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 아마 조금만 지났어도 그 도둑처럼 입으로 팔뚝만한 벌레를 토해야 하는 그런 험한 꼴을 당해야 했을 수도 있었겠네. 아무튼 묘족들의 물건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진짜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까. 주술 이런 걸 믿진 않는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주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 그러니 모두 조심하길 바랄게.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좀 무섭기도 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